자, 75P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의 용도지역 지정 절차입니다. 자, 용도지역 지정 절차에서는 원칙과 특례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21개 용도지역을 우리 이제 개념을 배웠거든요. 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21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네 마음대로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차를 거쳐야 되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형식적인 절차가 바로 뭐더라?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 절차는요,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그 관리계획 절차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즉,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어디를 준주거지역으로 만약에 지정하고 싶죠. 그러면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그죠? 준주거지역 지정에 대한 안을 입세우고,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다 지정하고, 지정한 사람이 뭐하고 고시하고 일정 기간에 지형도면으로 어디가 준주거지역인지를 표시를 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래서 지형도면이 고시되죠. 그러면 그에 따라 뭘 할 것이다? 행위제한을 준주거지역에 맞는 행위제한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죠?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그죠? 예외적으로 특례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예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때로는 많은 경우가 있더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략하는 경우. 이 옛날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최근 들어서 문제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워낙 문제가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문제가 뜸하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례가 있어요. 두 가지 특례. 하나가 입 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를 생략하는 요까지를 생략합니다. 이제 입안 결정까지 절차 생략하는 뭐가 있다? 특별한 예가 있고요. 또 한 개가 여기 첫 번째 쟁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입안에서부터 이번에는 결정 고시까지 요까지를 생략을 하는 뭐가 있더라?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죠? 그래서 입안 결정의 특례하고 입안 결정 고시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이번에 나오죠. 원칙 나옵니다. 지정 절차에서 원칙 나오죠. 국장시도 대도시장은 누굽니까, 이 아들이? 관리계획 결정권자죠.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제 문장이 좀 부드럽게 읽혀집니까? 자, 절차의 특례입니다. 특별한 예죠.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러면 특례입니까? 일반 예입니까? 일반 예죠. 자, 1. 뭐의 특례? 결정의 특례라고 되어 있고 갈로 안에 조그마한 글씨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절차의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에다 형광펜. 뿌듯하죠. 형광펜 칠할 때, 그죠? 그래도 한번 칠해주는 게 쫙 한번 칠해줘야지. 자, 그 결정의 특례는 뭐라고요?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어떻게 칠했습니까? 칠했다. 공식적으로 처음 칠했습니다. 형광펜. 개인적으로 칠하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처음 칠했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두 유형으로 출제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입안 결정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출제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용도지역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형광펜을 칠했냐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입안에서부터 어디까지? 결정까지만 특례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까지 줄쳤습니까? 예, 용도지역 절차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 닫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땡땡 했습니까? 자, 땡땡 한 다음에 쓰세요. 고시는 해야 한다 라고 써두시면 돼요. 어디까지만 특례이기 때문에 결정까지만 특례죠. 그래서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한다.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고시는 해야 한다.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고시는 해야 한다. 자, 썼습니까? 자, 그럼 특례 인증서 어떤 경우에 이런 특례를 인정받는지 그 사유를 한번 볼게요. 공유수면 바다에 하나인데요. 바다만 해당한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공유수면을 매립했대요.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매립할 때는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나름대로 목적이라는 게 있겠죠. 그 목적이 그 매립구역하고 이웃하고 있는 붙어있는 용도지역하고 내용이 같으면
관리계획에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금매립 준공구역은 금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동그라미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동그라미. 지정이란 말이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관계 특광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여준다. 고시하여야 한다. 줄짝 고시해야 한다. 고시가 포인트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만 특례? 결정까지만. 지정은 별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자,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목적이 달라요. 다른 경우 줄짝.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도 줄짝. 목적이 다르든지 두 개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는 경우랍니다.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관리격으로 말한다.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 다르든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죠. 그럴 때는 절차를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관리격으로 결정을 해라. 즉 관리격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를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특광시장 군수에게 뭐 해준다? 통보해주랍니다. 뭐 통보를 하는 이유는요, 통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입니까? 고시해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설명 좀 드릴게요. 오늘 그림으로 좀 보고 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림이 훨씬 쉬우니까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설명합시다. 발견 됐어. 자, 여기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인 공유수면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많이 있어요, 많이. 여기 육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육지인데 어디로 하냐면요. 부산의 해운대로 한번 해볼까요? 해운대는 다 가보셨죠? 그죠? 여기 가볼게요. 여기 해운대 보면 마린시티, 센터시티라고 돼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별천지로 만들어져 있죠? 그거가 다 뭐냐면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옛날에 다 바다였거든요. 매립해가지고 만드는 데입니다. 매립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바다인데, 여기 바다인 요 공유수면 중에서 요만큼을, 아주 일부를, 이만큼을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여기를 매립했습니다, 매립. 매웠다는 이야기죠. 자, 토지를 매립을 했다라는 것은요, 매립했다는 것은 매립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매립할 때 목적이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매립 면허, 매립 허가를 받고 매립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매립 허가는요, 허가가 아닙니다. 특허거든요, 특허.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지. 그죠? 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받는 게 아닌데, 그죠? 매립 허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용어들도 잘못 쓰는 겁니다. 원래는 특허입니다, 특허. 그래서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했죠. 그죠? 그러면 매립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왜 매립했느라 하니까 이걸 매립해가지고 택지로 쓰려고 만약에 매립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매립 끝났습니다. 자, 매립이 됐으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만큼 토지가 새로 생겨난 거 맞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 토지를 어떤 생활권으로 쓸지, 어떤 생활권으로 쓴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관리계획에서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죠, 거쳐야 되죠. 그죠? 이 절차를 거쳐서 갔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에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요, 1, 2종, 저종,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4용도지역만 따집니다. 4용도지역.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4용도지역, 즉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죠. 이렇게 4개만 따져서 보는 것이지, 그죠? 주상공로과 같은 계획, 생산, 보전, 관리 같은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면요, 4용도지역 중에서 이 파란색은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겠습니까? 좀 전에 용도지역 개념을 배웠으니까 쉬워요. 이거는 뭐 도시로 되겠습니까? 관리로 되겠습니까? 농림으로 되겠습니까? 자연환경 본적이 되겠습니까? 100% 뭐가 될 것이다?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도시로 될 건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바보야라는 거예요. 바보야. 왜? 이러니까 바보야. 뭐 하려고 이렇게 기초사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이렇게, 그죠? 무의미한 시간을 갖다 낭비하는 얘기지. 왜 그런데? 라고 하니까 매립한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붙어 있죠. 용도 지역하고 목적이 지금 같아 달라요? 같죠? 해운대도 뭔데요? 도시거든요. 도시거든. 목적이 같다 다르다. 같죠? 목적이 얼마나 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1번. 완전 동일해 돼요, 완전. 완전히 똑같으면, 뭐 하려고 바보처럼 이런 절차를 거시냐, 그지? 그죠? 완전히 같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는 두 번째 맞은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생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뭐는 해줘야 된다? 고시는 해야 돼요. 고시는 해야 되죠. 누가 고시를 하는데? 라고 하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이를 하면 된다. 고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고시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가.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 도시가 돼버리는데? 라고 하니까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5번째 쟁점입니다. 끝. 이렇게 해서 쟁점이 5개가 나와요. 객관식 문제 내기 정말로 좋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가 좀 뜸한데 이건 최근 뜸에 또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또 언제 또 다시 또 발동 걸어가지고 쭉쭉 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쟁점 5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목적이 뭐야 돼요? 같아야 되죠. 완전 동일해야 돼요. 일부 같으면 안 돼요.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인데 택지가 아니고 농지를 쓰려고 매립했더라. 그러면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만큼은 도시인데요. 요만큼은 농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동일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전부 다가 같아야 돼요. 완전 동일. 하면 입안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결정까지만 생략하자는 이야기죠. 대신에 뭘 해야 되고?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언제부터 이하는 도시가 되는데? 매립, 준공, 인가을로부터.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개 쟁점을 잡아두시면 돼요. 함정 족족, 파면 파는 족족 빠져버리니까 조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야는. 자, 다시 보세요. 75페이지. 한 번 더 읽어드릴게. 밑에서 5번째 줄 한 번 더 읽어드릴게. 자, 봐요. 자, 그림을 그리면서 봐봐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면서 공유수면 해운대를 매립했는데 그 매립한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내용이 같으면 얼마나 같아야 돼? 완전 동일해야 돼. 완전 동일해야 돼. 관리계획 어디까지 없이 입안에서부터 어디까지 결정까지 없이 됐죠? 매립 준공구역은 언제부터?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지금 줄 다 치고 있습니까? 그죠? 언급 안 해도 줄 쳐야 됩니다. 줄 다 쳐야 돼요. 이거요. 이웃하고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을 함정을 할 때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란다니까요. 고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경우에 특광시장 구수가 그 사실을 지적시 뭐 해줘야 한다? 고시하여야 한다. 됐죠? 넘겨볼까요? 자,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차를 거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달라요. 택지가 농지 목적으로 매립했다든지 그 매립구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있어요. 일부는 택지고 일부는 농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때는 관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다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결정 뭐의 특례더라? 고시의 특례죠. 뭐도 할 필요가 없더라? 고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시도 안 해도 돼요. 하나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여기는 도시가 돼버립니다. 그냥 도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도시입니다. 5군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로 그냥 간주해버립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출제하기 너무 편하죠. 오지선다에서 5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만 살랑 바꾸면 됩니다. 1. 항만구역인데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디 연접?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입니다. 의항구역인데 어디 연접한? 도시에 연접한이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의 키워드가 아니죠. 어디가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가 되려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려면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관리지역에 연접하면 안 되죠. 농림에 연접해도 안 되죠. 어디 연접한? 도시에 연접한. 도시 연접. 이게 키워드죠. 도시하고 연속해서 접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인데 국일첨, 국가일반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3개. 무슨 첨? 국일첨, 국가일반 첨단 산업단지. 시험은 농단지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요즘은 유치하게 그런 거 잘 안 내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국일첨.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 촉진법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입니다. 전원. 이 전원이란 말은요, 한자로 쓰면 전자가 전기입니다. 그러면 전기. 전원생활할 때 그 전이 아니고요. 전기예요, 전기.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도시가 됩니다. 어디에서 전력 수요가 많아요? 도시에서 많죠. 그러니까 도시로 관장합니다. 근데 갈란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갈란이 더 중요한데,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즉, 도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력발전소나 딸랑 지어놓고 도시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송전탑 하나 딸랑 세워놓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됐다고 해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도시로 되는 곳 5군데는요, 첫 번째 뭐냐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어디 인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산업단지, 국일첨,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죠. 단,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조심하실 거는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만다 제외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5군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 시간 나실 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 외우면 돼요. 아직 요즘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안 해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체킹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공법 여러분들 국계법 지금 국계법 공부하고 있습니까? 국계법 할 때는 좀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죠? 그럴 때 국계법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국계법 되고 나서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좀 열심히 하셨다가 4월달 되면 조금 쉬시면 됩니다. 다른 걸 공부 좀 하시면 되는데 국계법 할 때는 되도록이면 예습 복습, 그죠? 해주시면 참 좋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고시를 의지하네요. 관리지역 안에서 줄짝, 관리지역 안 네모. 줄짝 하지 말고 네모 합시다, 네모. 현관펜 치료됩니다. 네모하기 귀찮은 분들은. 칼 뽑아가지고 현관펜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줄짝,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 법에 따르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줄짝 농림지역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관리지역 안 형광펜 또는 네모 관리지역이 있어야 돼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은 당의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본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뭐가 된다고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농업진흥지역이면 뭐가 돼버리고 농림지역이죠. 보존산지가 되면 농림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렇지.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정리해볼까? 여기도 어둡나요? 어두워? 괜찮아? 괜찮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거든요. 만큼 토지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 갑은 지금 어디 행위자를 받고 있겠어요? 관리지역 행위자를 받게 있겠죠. 을은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을의 토지도 어디 행위자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관리지역의 행위자를 받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둘 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 중에서 이만큼이 오늘 3월 11일 날, 그죠? 농업진흥지역으로 뭐 됐다? 지정이 된 겁니다. 요즘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용도지역이 뭐였는데요? 관리지역이었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뭐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으로 그죠? 여기 돼 있는데 을이 가지고 있죠, 그죠? 요 안에 토지가 오늘부로 뭐가 돼버렸다? 보전산지로 지정이 돼버리죠. 그러면 요 빨간색 안에 요 보전산지가 된 곳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용도지역이 뭐가 돼버린다? 보전산지가 되니까 뭐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용도적 절차에 특례면요. 봐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용도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관리지역이었죠. 근데 오늘 농업진흥지역으로 3월 11일 지정했거든. 그러니까 관리지역이었다가 오늘부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금 뭐 되고 있네? 바뀌네, 지금.
보증산지가 3월 11일 날 지정됐다니까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뭐였는데? 그렇죠. 근데 3월 11일 날 보증산지를 지정하니까 관리지역이 뭐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 용도지역이 뭐 되고 있네?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변경이. 그죠? 근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도 용도지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도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만은 변경을 할 때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관리계획 절차인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 절차를 원래 관리지역에서니까 원래 입안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농림으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원래 관리지역이었으니까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으로 용도를 바꾸려 그러면 입안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절차를 갖다가 맞아? 네, 생략할 수 있어요. 관리 절차. 그래서 입안결정고시 특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그냥 표정 보니까, 그 말이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아주 요즘 입에서 막 나오는데, 제일 수업할 때 보기 좋은 소리 그 소리입니다.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저희 보증산지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가 된다? 관리지역이 포인트예요,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가 어디에 있을 때?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절차,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생략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관리지역이 아니고요. 이게 녹지지역인 거야, 녹지지역. 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고 보존산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림지역이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요. 녹지지역이면 절차를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디일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수업을 안 듣고 혼자서 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독학하고 계신 분들이 줄을 어디에 치냐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줄을 갖다 어디 치냐면 농업진흥지역에 줄을 친다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러면 안 돼. 그죠? 동네 도서관은 괜찮은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줄 치면 안 되죠. 어디 줄을 쳐야 돼? 그렇지. 관리지역 안에다 줄을 친다. 여러분 그 줄 쳤죠? 그죠? 여러분들은 국립중앙도서관 가셔도 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가 택지개발지구인지, 어디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럼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관리계획이 의지되니까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그 지형도면 통보하고 돼 있네. 관계행정위원회장은 어디가 항만구역이고, 어디가 의항구역인지, 어디가 택지개발지구인지, 어디가 전원개발사업과 예정구역인지, 어디가 국일체험 산업단지인지, 어디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어디가 본산지인지를 지정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시된 지형도면이나 지형도에다가 그 사실을 표시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만다 통보를 해준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가 도시가 되든지, 그죠? 농림이나 자연환경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도지역에 환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환원은 별게 아니고 이거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환원이란 말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 번 딱 이해하면 돼요. 이해도 아닙니다. 그냥 보면 돼요. 농업증지 됐거든요. 농림지역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언제? 3월 11일 날. 됐죠. 근데 4월 2일 날 4월 1일 할게요. 농업진흥지역을 뭐 했다? 해제해버렸어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농림업진흥으로 토지를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농림으로 놔둬야 돼요? 원래도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지. 그죠? 그걸 뭐란다? 용도지역의 환원이다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4, 5년 전에 5년 전인가 시험에 나온 건데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용도지역이 원래도 돌아가면 돼, 안 돼? 진짜 잘한다. 올해는 진짜 수업이 5월달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5월달인지 7월달인지 헷갈려. 자, 봅시다. 아니다. 그때도 모르는 건 똑같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는 건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 용도지역의 환원 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달리 실력이 조금씩, 그죠?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답답해 합니다. 와, 나는 모르겠는데, 저것끼리 수업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만 뒤쳐져 있는 게 아닌가. 혼자서 공부하니까.
그죠? 그리고 저기 앉은 사람들은 대답을 갖다 저렇게 잘하는데 대답 다 틀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왜 맞다라고 하고 수업하냐면 그거 틀린 대답 전부 다 일일이 답하기 시작하면 한 장 이야기하는데 수업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해놓고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가 100개가 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는 든다, 안 든다. 길을 닫고 맞는 이야기만 길을 열고 그렇지 이래가지고 수업하는 거니까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혀. 여기 있는 99%가 비슷하거든요. 자, 용도적. 근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다, 안 맞다. 다시. 맞아요. 봐, 들었잖아. 자, 용도적 환원 보겠습니다. 맞다 하잖아. 자, 환원 보겠습니다. 환원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위 1, 2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가 해제가 될 때, 근데 여기 나왔죠. 갈로 안에. 개발 사업이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하고죠. 끝나가지고, 개발 사업이 끝나고 산업단지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해제가 되면 도시였다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완료로 해제하는 걸 빼고, 이 법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서 당해구역이 어떤 용도적에 해당한지를 따로 정하지고 있지 않으면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온다? 환원된 것으로 온다. 돌아가죠.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적에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이 하는 바에 따라서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근데 환원되기 전에 착수한 공사는 기득권 보호해줘야 되나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그게 기득권 또 나오네요. 용도지역에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의 만자는 착수, 득고의. 득고의는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인허가 승인을 받아서 착수한 자, 즉 법 절차에 따라서 득권, 권리를 득한 자는 당의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사실에 관계 이시 없이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못하는 데가 두 군데 오늘 배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얼마 안에 3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서도 약간 어두운데 이거는 뭐 그냥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계획이 여러분, 자, 다음 쟁점, 네 번째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그 쟁점이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논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용도적인 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배웠죠. 개념을 모르면 절차의 특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목적이 같은지 안 같은지, 뭐, 도시가 뭔지, 주거지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적이 같은지 안 같은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뭔지를 갖다 용도지역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은요, 이런 절차를 거치든 아니면 때로는 생략을 받든 아니면 고시까지가 몽창이 생략되든 절차를 거치든 절차가 생략이 되든 어쨌든 간에 용도지역은 지정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지정됐다고 해서 즉 어디가 농림지역으로 어디가 계획관리적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계획관리적 목적, 농림지역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 최종 목적 달성은 뭐로 이루어진다? 행위제한입니다. 공법의 결론은요, 항상 규제법이기 때문에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공법은 항상 끝이 기성전 행위제한입니다. 기성전 행위제한. 꼭 유심해 두셔야 돼요. 항상 맨 끝은 뭐가 나온다? 규제.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꽃을 피워야 되냐면 규제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각종 개념들을 하는 이유는요, 그 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개념을 배우는 목적은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개념을 배웠거든요. 개념을 배우고 나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위락시설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종 전용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해 주는 게 맞아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전용공업지역에서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중하학고면 공익선공업, 초등학교 짓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규제의 전반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 전반을 이해했으니까 디테일한 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그 디테일한 걸 보려고 이제 행위 전에 세부적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도 그렇고, 항상 뭐 때문에 보는 것이다? 규제. 공법 자체가 규제법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기성전 행위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든 생략하든 용도적은 지정이 될 것이고, 지정되고 나면 목적은 행위제한을 통해서 목적 달성이 되는데, 용도적이 지정되면요, 행위제한은 세 가지 규제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건축 제한을 합니다. 무슨 제한 한다고요? 건축 제한. 이거 지금 촬영 잘 돼요? 잘 나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건폐율 제한합니다. 세 번째는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제한은요, 뭐를 건축 제한이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일종 전용은요, 단독 양호한이거든요. 일종 전용 주거지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라는 건물 건축은 안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에 누가 숙박시설 지으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숙박시설이라는 건물의 건축은 제한된다. 이게 건축 제한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공업지역에서 전용 공업지역 아닙니까? 중하공이나 공해성공업인데 누가 주택 지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학교 지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됐죠. 그걸 건축 제한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빼자. 어두우니까 좀 뺄게요.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하게 돼 있냐면요. 대통령령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대통령령. 즉 시행령하면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없고 등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볼 겁니다. 자, 건축 제한 보실래요? 그 용도 지역 4번에 77에 4번. 용도 지역에서 건물의 건축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1번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짝. 어디서 한다고요? 대통령령. 줄짝 또는 형광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대통령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개 용도지역별로 어떤 건축제한 하는지가 궁금하시면 그죠? 국계법 시행령을 보시면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가면 행위제한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쫙 나와요. 자, 1번 읽어드릴게요. 용도지역 안에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하는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 동그라미 정한다. 건축 제한을 정하면서 부속 건물도 주된 건물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부속 건물은요, 주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용도에 주된 건물이 만약에 주택을 못 짓게 막아놨어요. 그럼 부속 건물도 당연히 못 짓지. 이거 당연한 걸 갖다 적어놓죠. 그 다음에 2번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은 해당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 목적에 적합하게 합니다. 목적에 적합하는 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목적을 단독 양호한이라고 해놔놓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개념하고 뭐하고 규제하고 안 맞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말이죠 이거는. 3번에 건물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를 변경을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하죠. 그러면 용도 변경되고 나서 건물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목적에 맞는다 적합해야 된다. 용도 변경할 때도 목적에 맞게끔 용도 변경을 해라. 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건축제한에 뭐가 있다?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특별한 특례입니다. 이 특례인데 특례가 무슨 말이에요? 그죠. 특별한 예인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럼 특별한 예가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그래 나와야지. 원칙이 뭐였는데 그 형광펜을 갖다가 형광펜을 그냥 심심해서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칙이 뭐였는데 대통령령이죠. 그 특별한 예는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특례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특례가 뭔데 그러니까 특별한 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예가 뭔데라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예상 이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의 경우에 건물 그 밖에 있을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다. 어디가 아니고 대통령령이 아니고라고 해석론을 넣어주면 참 좋아요. 자, 그러고 읽습니다. 농공단지가 용도지역이 그죠? 어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그 어떤 용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행위자는 어디에 사는데 대통령령에서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농림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여기가 농림지역이거든요. 요 안에서 행위자는 어디에 사는데 건축제는 어디에 삽니까? 대통령령에서 하잖아. 근데 농림지역 아닌데 요만큼이 오늘부로 농공단지가 됐다니까? 별말 없으면 니도 어디에 있어? 용도지역, 농림지역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게 농단지 안에서 이 농단지 안에서 건물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 요 건물은 어디에 규제를 받는데? 용도지역에 따르는 규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맞춰서? 대통령령에서.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특례가 적용된다니까. 어디에서는? 농공단지에서는. 그 농단지가 농림에 있을 수도 있고 생산관리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계획 관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용도적인지 따지지 않고 이 말입니다. 따지지 않고 어떤 용도에 있든지 그 용도 지역의 행위자는 어디에서 하는 게 맞는데 농단지로 지정된 순간에 대통령에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하는데? 라고 하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대요.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농림지역이고 농단지 돼 있죠.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는 어디서 한다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앞에 생략된 말은 어디가 아니고 그렇지. 아 잘한다. 대통령이 아이고 야 진짜 잘하네. 농림지역입니다. 어디 있답니까? 농림에 있다죠. 농림지역은 원래 건축제는 어디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에서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건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서 해요. 그래서 나중에 농지법을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가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건축제를 우리가 따로 배워요. 그 다음에 보존산지면 어디서 하고 그렇지. 초지면 그렇지. 에서 뭘 한다? 건축 제한을 하지. 어디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별말 없으면 원래 건축 제한을 어디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지금 생략된 말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이 부드러워지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죠. 그러면 어디서 한다?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요?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아니고 수산자원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제 개별적인 경우를 지금부터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좀 문장의 의미는 이해되나요? 네, 그죠? 이해됩니다. 자, 분명히 이해됐다. 자, 그래서 특례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예로. 자, 특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 1번. 자, 원래 건축제는 어디에 사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죠. 근데 농공단지로 지정되면 건축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서 하는데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농림지역이란 말입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그죠? 농림지역 안에서 원래 건축제는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영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농업, 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 요 안에서만큼은 어디가 아니고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에서 농지법 보존산지면 대통령이 아니고 뭐에서 산지관리법 한 번을 들으면 평생을 기억하는 초지는 대통령이 어디요? 초지법에서 건축제한을 한다 이래 됩니다. 아니 초지는 한 번 들으면 평생을 기억하더라고 이상하게 초지법이라고 그죠?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이제 일어나시고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야지 이제. 너무 오래 주무시는 것 같아. 학원에서 숙면하면 안 됩니다. 집에 오면 밤에 잠 안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용도지역이니까 별말 없으면 건축제는 어디서 해야 되는데 공원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이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에서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이것도 지역 잘하더라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대통령이 아니고 뭐요?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이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아니고 뭐?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대통령이 아니고 뭐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잘 들어요. 지금부터 해석해 드리니까 잘 들어봐요. 농업진흥지역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농림지역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농지법에서 건축제한을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까?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해요? 그죠? 농업진흥지역이 어디 있을 때? 농림지역에 있을 때만 개별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이 녹지지역에 있죠. 그러면 건축제는 어디서 한다? 대통령령.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으면
대통령이에요. 어디 있을 때만? 그러니까 요 말을 잡아야 돼요. 요 말을. 키워드는. 요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해석론이거든요. 이거는 법률에 대한 해석론을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암기를 해도 틀립니다. 눈 뜨고 당하죠, 이거는. 그죠? 자, 다시 합니다. 여러 번 하고, 이거는 한 문제만,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만 한 20문제 풀고 시험장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돼요. 시험장에서. 그러고 나서 시험에 틀립니다.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고 20문제를 풀면서 답만 달달달 외워가 가니까 해석 문제가 나오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눈 뜨고 빡 당하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뭘 물어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 봐요.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건축제를 한다. OX. X.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아니니까 어디에 있는? 농림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허점이 있냐면요. 완벽하게 외우는데 허점이 있다니까. 초지는 초지법에서 건축제를 한다. OX. X 어디에 있는? 농림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데서 확 허점을 찌른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뭘 잘 외우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어디서 한다고요? 수도법. 그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에서 건축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랜만에 아는 거 하나 나왔거든. 엄청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을 때만 그래요. 앞에를 잘 봐야 돼요. 자, 다시. 자, 책 보세요. 여러분들은 책 보세요. 책 봐. 자, 원래 건축제는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죠. 근데 농공단지는 어디서 하고? 읽어. 농단지는 어디서 하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나 초지가 어디에 있을 때? 농림지역 안에 있을 때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보존산지면? 초지면? 됐죠? 공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이 어디에 있을 때? 쓰면 공구역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면? 해양보호구역이면? 됐죠? 그래서 잘 봐요. 지금부터 봐봐요. 여러분.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보존산지면 산지관리법, 초지면 초지법, 공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이면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보호이면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제라는데 요거는 꼬아 내도 안 틀려요. 지금은 틀리는데 10월달 되면 안 틀린다 이 말입니다. 설마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인데 그걸 산지관리법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틀리겠습니까? 왜? 앞에 있는 용어하고 관련 법률 규정이 거의 비슷한 용어로 가기 때문에. 근데 수험생들은 요거 법률 명칭 외운다고, 그죠?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요.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거야.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여기 잡는 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나 초지가 어디에 있을 때? 농림지역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공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등이 어디에 있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자, 형광펜 뽑아라. 자, 그랬으면 앞으로 갑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초지 있죠? 그 세 개를 묶어라. 그리고 형광펜 칠해라. 농림지역 중에다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도 형광펜 칠하시고 나머지 1, 2, 3, 4를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입니다. 7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은요.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대하여 다음에 무슨 말이 생략되냐면 별말 없으면 건축제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별말 없으면 건축제한을 어디에서 하는데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는 별말 없으면 건축제한을 어디서 하는데 대통령에서 하는데 농림부 장관,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이 농지, 자연환경, 해양, 산림보전에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각부 장관들이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할 때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하는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하는 법률, 산림장족수 및 관리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할 수도 있다. 어디가 아니고 대통령령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배우면요. 법 문장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그날로 끝이죠.
첫날 만나 외워봐도 이거 딸딸딸 외워도 소용 못합니다, 이거. 왜? 법 문제를 낼 때는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 번호를 달죠. 1, 2, 3, 4를 달아가지고 문제를 던져버리면 해석 못하면 외워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론을 제가 붙여드릴 때 그 해석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석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다시 해석합니다. 요거 마칠 겁니다, 여러분. 자,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직이죠. 용도직은 맞습니까? 그죠? 근데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직은 용도직이기 때문에 벨마로 쓰면 건축지는 어디서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직에 대해서는 벨마로 쓰면 건축제한을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데 농림부 장관,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 그런 것 같은 장들이 농지 보전이나 자연환경 보전, 산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인정을 하면 그때는 그 행위자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그죠? 농지법, 자연환경 보전법 등등등과 같은 각기 개별 법령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예가 나옵니다. 예. 용도지역별로 건축제한이 이렇게 이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1번,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축제한. 그래서 용도지역을 건축제한은 예, 이래가지고 법 몇 조 몇 랑, 76 1항. 그 다음에 옆에 점 찍고 0, 몇 조 몇 항, 71조 1항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건축제한 하고 있습니까? 0. 대통령령에서 하는 그 사례가 일종 전용부터 해가지고 우측에 2종 전용, 밑에 1종 일반 이래가지고 쫙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94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됐죠?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이게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2종 전용이 나왔죠.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뭐 여러분들이 금방 넘겼죠? 넘겼는데 이게 시험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저도 못 맞춥니다. 맞추는데 시험은 지금까지 거의 90%가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정도 선까지만 출제하는 게 일반적 관례입니다.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정도 선까지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수많은 개 용도의 개념을 익히는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건축 제한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몇 개 기출문제 공통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보고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득점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렵게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더 어렵게 해가지고 야 틀리삐라 라고 출제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틀리면 돼요. 가볍게 틀리면 돼요. 가볍게 틀리고 여기서 시간 세이브하고 다른 데서 시간을 넣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거 내가지고 문제를 내면 상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문제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손 못 대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거 했다 이러면 오늘 뭐 늦게 마칠 것 같아서 이거는 못 하겠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 4, 50분 남았거든요. 건폐율 용적 1시간 해야 되는데 요거 하고 용도지구 하고 용도구역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건폐율 용적률 이하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OX 문제 나간 거 보셨죠? 어디까지 나가냐면 용도 지역까지 나갔거든요. 웬만한 거는 다 나갔으니까 풀어보시고 진도 안 나간 게 있는데 그 미리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건 괜찮은데 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음 주 수업 듣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카페 가입하면 되는데 그 해설도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카페에 있습니다. 해설도 있습니다. 예? 안 보인다고요? 보입니다. 카페 들어가면 그 칸을 못 찾는 분들이 있던데 카페 있죠? 진짜 부동산 공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좌측에 메뉴판이 있어요, 없어요? 요 메뉴 있다, 이거 메뉴. 그거 보면 중간쯤에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 자료실 맨 밑에 보면 19년 OX 문제 확인학습이라고 제가 이거 메뉴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 요거 들어가면 문제도 있고 해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카페 회원 가입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둘째 시간이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까지 해서 아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 만나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